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가서 A의 무한번째항까지 분석하러 가는 것이 무한번째항인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었던 거예요. 따박따박 나열할 거니까. 됐죠? 그리고 표현 방식에 따르면 뭐 이런 거 알아요. 리미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냈죠. S의 n이라고 쓴 것은 이제 무한급수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가서 a의 k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적분해서 그렇게 많이 봤다고. 됐죠? 이때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의 모습은 급수행 일반항이 못 들어가요. 급수행 일반항이 못 들어가니까 얘를 우리는 단순 일반항이라고 하자고. 우리끼리 용어는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잖아.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보자. 얘는 변수가 시그마 입장에서는 k인데 리미트 입장에서는 n이다 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는 통합해서 쓰자 이렇게 배웠다고. 이해되는 거죠? 그럼 항상 그래.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건 세 글자로 그냥 단순 일반항인 거예요. 단순한 일반항인 건데 리미트 다음에는 단순 일반항이 올 수도 있고 급수형 일반항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요. 그러면 그 무한급수의 합이 정의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성질만 딱 보고 갑니다. 성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 S의 n이 한 번 더 쓸까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어. A의 n이 이렇게 L로 수렴한대.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수렴하게 되면 성질 하나 있지 않니? 문제를 내면 잘 맞힐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어. 2018 빼기 a의 n이 123이래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뭐니? 답은 뭐죠? 라고 묻잖아.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질을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무한급수합이 존재했잖니?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결론은 일단 그래. 단순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돼. 단순 일반항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모르면 안 돼. 안 돼요. 단순 일반항 0으로 가.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렇게 갔죠. 증명은 좀 이따 하고요. 이 구조를 지금 보시면 이런 거거든. 무한급수합이 존재한데 수열의 극한값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극한값이 123으로 존재한대. 그러면 단순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소리는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이 단순 일반항의 구조가 0입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야지. 이게 일반항이잖아. 돼요? 이게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018 빼기 빼기 an 조그맣게 써서 미안해. 얘가 0으로 가야 돼. 이게 0으로 가려면 an이 2018로 갈 수밖에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얘가 2018로 가야 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응용이 되더라. 결국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일반항 0으로 가는데 이게 역은 성립하지 않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일반항이 0으로 가면 무한급수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발예 n분의 1 또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런 발례들이 있어요. 교과과정에 많이 나오죠. n분의 1이라는 것은 얘 일반항 0으로 가잖아. n을 무한대로 뿌리면 0으로 가는데 얘를 열심히 합하잖아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합하잖아. 합하게 되면 이 새끼 무한대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고요. 얘도 하러 가요. 너도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보내잖아.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걸 계산하는 거잖니? 그럼 아까 했잖아. 무리식, 유리화 이런 거 해봤잖아. 그죠? 해봤으니까 해요. n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죠. 유리화하면 루트 n 더하기 1에서 빼기 루트 n 됐을 거 아니야. 항번호가 앞에 게 크니까 무한대 때린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러 가도 되는 거잖아요. 얘는 무한대 빼기 1 될 거라서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야. 됐죠?
보통 대부분 수렴하는데 안 하는 발레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요. 그리고 원명자가 참이면 대원명자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렸을 때 a의 n이 0으로 만약에 가지 않잖니? 0으로 안 가면 무한급수압이 존재하지 않겠죠? 수렴하지 않겠죠? 발산하겠죠? 얘는 항상 발산하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무한급수라는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럼 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고민하고 싶으시면 일단 일반항을 꼬라보는 거야. 일반항을 봤을 때 0으로 안 가지 않니? 반드시 발산해. 됐죠? 근데 0으로 가게 되면 두고 봐야 알아. 일일이 한번 해봐야 알아.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한번 해보죠. 왜 무한급수압이 존재하면 이제 일반항 0으로 갈까? 이렇게 하면 돼요.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빼러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원래 n은 2보다 크나 같다라 할 텐데 n을 무한대로 뿌릴 거면 첫 번째 이 같으냐 다르냐가 궁금한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 무한대로 그냥 뿌리면 되겠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렸어요. AN이 있고, 그럼 너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렸을 때 SN에서 SN-를 빼는 거와 마찬가지. 근데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환산이 되는데 SN L로 수렴할 거고요. SN-L로 수렴할 거니까 L 빼기 L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게 0이잖아요. 된 거죠? 그래서 증명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 무한곱셈이 존재해. 일반항이 0으로 가. 그럼 실전 문제야. 우리가 무한곱셈을 바라보는 요령은 일반항이 0으로 가.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고요.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아. 그러면 반드시 발산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요. 여기가 수열의 극한이고, 마지막 하나만 이제 더 하죠. 무한등비급수. 문제 사이사이 껴서 가끔 나오죠.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일반항이 등비수열일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렸을 때 SN이 있는데 여기에는 SN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1 빼기 공비, 그 다음에 1 빼기 공비, 그 다음 항수등, 첫 번째 항 A의 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이분이 0으로 이렇게 죽는 놈이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리미트 입장에서는 n이 변수기 때문에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했던 거라고. 이렇게. 무한등비급수가 그래서 결국 그래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수렴할 텐데 그때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했었다고. 되는 거죠. 항상 이랬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프랙탈 도형 있잖아. 막 자기 닮은 도형 막 줄어드는 거 뭐 계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럴 때 포인트는 뭐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해서 첫 번째 항 알고 공비 알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됐다고. 우리는 그거 시험에 안 본단 말이야. 그냥 요 개념만 그냥 알면 된다고. 그죠? 무한등비급수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끔 아주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나오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얘가 보면 이런 거죠. 뭐 0.9에 땡 이런 거 있어요. 1이죠. 얘 1. 9분의 9니까 1이죠. 그 질문 또 틀려라. 또 넌 얼마야? 니네 진짜 귀엽다. 자 봐봐요. 3.2가 있단다? 가수 때리면 얼마야? 3이죠.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0.3이 있단다? 가수 때리면 얼마야? 0이잖아. 해볼게. 0.9에 땡이 있다? 얘 얼마라고? 1이라고. 가수 때리면 얼마야? 1이야. 지금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0.99999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1이야 1? 1이야 1인 거 아셔야 되는 거고, 아니 이슈는 지금 이건 아니에요. 0.9에 땡 있죠. 얘는요 9 곱하기 0.1 9 곱하기 0.01 9 곱하기 0.001 이렇게 가는 놈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놈이니까 얘를 1이라고 계산할 것을 무한등비급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공비는 0.1이잖아요. 이렇게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0.9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1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가끔 순환 선수가 등장하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수열에 극한 문제를 통해서 수투나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나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렇죠? 큰 무리가 없어야 돼요. 자, 교재 문제 풀까요? 칠단원. 자, 7-1번 암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2분의 3 패스. 7-2번 2분의 1 패스. 된 거죠? 그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냐 속도 비교할 거고, 속도 비교한다는 소리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 재작년 21번 문제였죠? 나 좀 봐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다항식이야.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지? 얘는 수렴하지? 그죠? 근데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 얘는 뭐예요? 발산하지? 분모 차수가 더 높아. 0으로 수렴하지. 이건 구분 지어야 돼. 이거는 구분해야 돼. 됐죠? 오케이. 이건 구분합시다. 그래. 7-3번. 7-3번은요. 수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돼. AA1이 4고요. AA 1 빼기 AA 2. 또 뭐 수열에 극한했다고 문과사로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A에 5, 28이야. 바꾸면 망하는 거야. 리미트. 갈 데가 없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래요. 이런 거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야, 문제가